예, 만약에 여러분이 투자를 하실 때 금을 투자하거나 주식을 투자하거나 뭐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많이 올랐으면 그만큼 오름폭이 좀 작아지겠죠. 그리고 너무 올랐다고 하는 순간 또 위기가 또 닥쳐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 오른 시장 그리고 너무 폭락한 시장 속에서 보면은 또 우리가 틈새 시장을 찾고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작년인가요? 제가 아파트값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빌라 시장이 열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수익형 시장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시작해보면서 짚어보면서 강의를 좀 할까 합니다. 제목은 아파트값 폭등, 보유세 폭탄. 그러면 이제는 수익형 투자의 시작은 아닐까라고 질문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과거 같았으면은요, 이제는 수익형 투자하라 이렇게 잡았겠죠. 그런데 아직은 미심쩍지만 바닥에서 탈출하기가 좀 어려운 시장이 아직은 아닌가 싶어서 수익형 투자를 하라가 아니라 이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퀘스천 마크를 달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보면은요, 과거를 한번 뒤져보죠. 2007년 이때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상가들 분양 막 되기 시작했고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상가들 투자 그리고 오피스텔 투자 그 다음에 수익형 투자를 많이 했죠. 너무 올랐나라고 싶을 때였었죠. 그런데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건이 터질 시점, 우리도 너무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시점부터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2009년, 10년, 11년 이 가격이 폭락이 일어나면서 하우스 푸어가 많이 생겼었죠. 과거 IMF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미 이때 당시에 아파트를 팔아채긴 사람들이 지금 가장 우울하죠. 지금 가장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과거에 2번 팔아제껴서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이미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폭락이 와도 쉽게 팔지 않는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아파트 가격은 이제는 보합세를 이룰 거라고 보여지는 거고, 물론 비인기 지역 또 대도심과 멀리 있는 지역들은 일정 부분 하락과 어느 정도 폭락까지는 갈 수가 있겠다고 보여지겠죠.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고 매물은 쌓여지겠죠. 언제부터 올랐느냐? 2013년 바닥을 치고 2014년 가격 오르기 시작하면서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 시행하면서 풍선 효과가 올라가지고 수도권 저 멀리 곳까지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런데 이제 규제가 좀 심해졌죠. 종부세 폭탄도 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를 남기고 팔려고 하다 보니까 멀리 있는 지역들 매각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2기 신도시 공급이 3기 신도시 공급하는 부분이 서울과 더 가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2기 신도시들이 고통을 받는 시기가 도래가 됐죠. 과연 그렇다면 이렇게 성장하는 부동산 시장과 너무 많이 올라서 보합지로 간다라고 했을 때 과연 수익형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수익형 시장은 2007년 너무 많이 올랐다고 시작을 했을 때 서서히 돈 좀 번 사람들이 상가나 월세 그리고 은퇴자 베이비 부머분들이 막 은퇴를 시작하는 시기였죠. 그래서 보통 60년대에서 59년, 58년 이런 분들이 이제 은퇴 세배 더 들어가면서 퇴직금과 또 그동안 갖고 있던 아파트들 정리를 해서 월세 받는 쪽으로 돌아서게 됐죠. 수익형으로 돌아서면서 가격이 서서히 오르고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대통령이 바뀌시면서 2017년경부터 인건비가 폭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폭등하게 되니까 상가나 이런 부분들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졌죠. 사업성도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상가들에 대해서 서서히 가격이 내리거나 권리금이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2019년 2020년이죠. 2020년 코로나가 들어서 2월부터 코로나가 들어서면서 서서히 점포들이 문을 열지 못하고 서서히 버티기에 들어가다가 과거에 중동 열 증후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때 6개월 지나고 나서 괜찮아졌기 때문에 코로나도 한 6개월만 견디면 되겠지 했더니 1년, 지금은 만 2년이 지나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형 시장들이 가격이 많이 내려갔고 여전히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똑한 투자자는 언제가 기회가 있죠? 가장 낮을 때가 기회가 오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은 소비를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배달을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뭐 지금 현재 배달 음식 문화가 있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배달 문화보다는 아무래도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흥을 즐기는 민족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지나면 다시 우리는 어느 정도 살아날 걸로 보여집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에 의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나라 중에 하죠.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특성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우리의 이 바뀌어진 문화가 갑자기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지금의 이 상태가 어느 정도 유지, 1년 또는 뭐 5, 6개월 이상 유지되다가 서서히 다시 또 우리의 흥의 문화로 오고 같이 어울리고 어깨동무하는 문화로 조금씩 바뀌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장이 빨리 바뀔 거라고 생각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투자의 시작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미 서서히 지금 현재 종부세 폭탄을 맞으신 분들, 아파트 2개 갖고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현재 한시적인 양도세 완화가 되면 언제든지 좀 팔아서 재산세 냈고 종부세 내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만들어 가고자 월세 받는 것으로 계획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양도세 때문에 팔지 못하고 그냥 계획만 세우고 있고 빨리 좀 한시적으로 1년이든 2년이든 양도세의 중과세를 좀 폐지가 되면 좀 팔겠다. 일반 세율로 좀 팔고 자기 월세 받는 걸로 좀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월세가 나오는 수익형 투자가 시작될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양도세 중과세가 폐지가 되고 종부세가 계속 강하게 된다라면 궁극적으로는 수익형 시장으로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동안 수익형 투자가 어려웠고 악재가 됐던 것들은 무엇이냐? 아파트 가격 상승과 반비례했죠. 왜냐하면 아파트는 투자형이란 말이에요. 수익형은 월세를 모아서 또 좀 자기가 생활비 쓰고 돈을 모아가 자산을 불리려고 하는데 아파트의 상승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수익형 투자를 겨를이 없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가격 오르고 잠깐 눈 깜빡다가 어디 갔다가 오면 가격이 오르는 시기였기 때문에 아파트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던 시기였다. 거기다 대고 또 풍선효과 조정지역을 하나 또 지역해 놓으면 그 옆에 지역 조정지역도 다시 하나 넓혀놓으면 그 더 넓은 지역 그래서 조정지역이 다 넓혀가는 지역의 그 틈새 시장 풍선효과로 가격이 오르는 시장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온 국민이 아파트 그리고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그러한 아파트 투자 현상이 좀 일어났죠. 그러는데 수도권 거의 전역이 조정지역이기 때문에 이제는 서서히 재작년부터 이제 아파트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아파트가 다음 될 놈이 뭘까? 그래서 재개발 시장으로 많이 뛰어들었고 도심 내에 다세대 주택, 즉 빌라 시장이 많이 활성화됐고 가격이 많이 올랐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신속통합 계획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아니면 가로주택 사업이라든가 또는 공공재개발 사업 이런 걸로 인해서 빌라의 가격들이 많이 올랐죠. 그만큼 빨리 또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하니까 그만큼 가격이 폭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는 아파트보다는 그냥 재개발 투자를 하는 게 더 낫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너무 재개발이 올랐으니까 재개발 예정지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나은 시장이 됐다는 거죠. 적은 투자를 하고 또 이런 빌라나 다세주택, 연립주택들은 가격은 높지만 주택 공시가격이 낮기 때문에 종부세나 재산세, 보유세가 낮기 때문에 더더욱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하나가 구역만 지정만 되더라도 2, 3억, 3, 4억씩 오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 쪽에서도 이 재개발 예정지 쪽으로 많이 오고 노후도를 계산된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부동산 시장은
재개발 투자 시장이 매우 급격히 성장을 했고 지금도 가장 활발한 거래가 일어나는 걸 보이고 아파트는 거래가 거의 멈춰져 있죠. 거래량이 많이 떨어져 있고 서울의 아파트 하나는 내가 거주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지 또 하나 아파트 샀다가는 종부세 폭탄을 맞다 보니 아파트는 하나는 버리고 그걸 가지고 재개발 투자를 하나 하고 싶다. 그러다 보니 재개발 하나 투자하고 나니까 또 3주택자 되기 싫으니까 서서히 그럼 월세가 나오는 거 어떨까라고 지금 고민하면서 서서히 좋은 수익형 투자로 갈아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형 투자의 가장 근본적인 악재가 인건비였죠. 갑자기 그냥 대통령이 바뀌면서 인건비가 뭐 6천만 원, 시간당 6천 원 하던 게 10,000원까지 올라가면서 과거 문재인 정부 이전에 뭐 우리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식당에서 일을 하는 것 하더라도 160, 170 하다가 지금은 뭐 250 거기에다가 또 4대 보험 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하다 보니까 식당 입장에서는 종업원에 4대 보험료까지 내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인건비가 160, 170 하던 것들이 300으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 내가 판매하는 가격은 오르지 않고 인건비 급격히 상승했고 그리고 인건비에서 재료를 공급해주는 그런 부분들 식자재를 공급하는 데 인건비가 올리니까 당연히 식자재 가격을 올리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매상은 잘 안 오르고 그리고 또 배달시켜야 되니까 배달비가 이제 막 5,000원까지도 올라갔다고 하죠.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으로 보다 보니까 식당 그리고 또 자영업 이런 사람들이 지금 거의 죽어나고 있죠. 그래서 인건비 상승이 결국은 지금은 자영업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지만 이제 석유값도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계란값 오르고 인건비 다 올랐죠. 식재가 올랐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는 밥 한 그릇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는 시기가 됐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인건비 상승 부분에 대해서 이 수익형 시장은 반배라가 되는데 이제 서서히 견딜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죠? 판매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물가가 상승되고 화폐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까지 높인다고 하니까 또 화폐 가치가 좀 더 하락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다해서 저는 인건비 상승은 결국은 물가 상승을 일으키고 판매 가격을 높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판매 가격이 높아지면 다시 또 수익형 시장에 대해 관심이 늘어날 걸로 보인다. 그다음에 지금 이 코로나 최악이죠. 2년이 넘는 코로나 잡는다고 수없이 막 버스 대리돼가지고 막 연수원 넣고 했는데 결국은 코로나가 막바지 와서 지금 뭐 40만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참 대단한 거죠. 이제 뭐 잡을 수 없죠. 그래서 뭐 친구 코리아, 위드 코리아. 그래서 이제는 이 백신 맞아가지고 3차, 4차 전용하면은 정말 기저질환자들을 제외하고는 이제는 그냥 견딜 수 있는 아주 독감 정도로 현재 가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는 함부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위드 코리아로 가는 형태고 여전히 코로나는 위험한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부분 때문에 자영업자 죽고 수익형 지금 죽고 현재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코로나를 가지고 계속 모두를 다 죽일 거냐 아니면 코로나를 위드 코리아 살려놓고 경제 자영업자 살려놓고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해서 환자 중심으로 해서 치료 수준으로 갈 거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풀어줄 거 풀어주고 위드 코리아 선언을 하고 자영업자 살리고 모두를 다 살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저 아픈 사람들은 병원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이런 악재 속에 또 악재가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범을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벌써 15일 뭐 20일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전쟁을 시작을 했으니까 끝나겠죠. 이건 지금 악재입니다. 기름값 올리고 또 너무너무 시장이 지금 엉망이죠. 그런데 다행히 딱 하나 3차 전쟁 안 날 것 같습니다. 나서도 안 되겠죠. 3차 전쟁 안 가면은 여기서 봉합되겠죠. 봉합되고 나면 다시 또 정상적인 궤도로 가서 이제 그동안의 수많은 악재와 이 전쟁의 끝과 더불어서 호재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동산 투자 안 할 수는 없죠. 돈을 은행에 다 넣어놓자니 은행 이자는 낮고 대출 금리는 높죠. 은행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되겠어요? 그렇다면 서서히 나도 잘 살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은행 대출 지금 규제가 심하지만 서서히 이 규제가 풀리게 된다고 한다면은 수익형 투자로 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익형 투자를 하게 되면 보통 서울 같은 경우에 3%에서
한 5% 정도 사이에서 발생이 되고 요즘과 같은 경우 수익률 4%만 나와도 인기가 좋습니다. 이런데 4%만 나오다가 서서히 만약에 장사가 잘 되고 하게 되면 서서히 수익률이 높아지겠죠. 최악에서 4%니까 좀 풀리고 호재가 좀 경기가 호전되게 될 경우에 5%, 6%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서서히 소형 아파트, 수익형 투자를 서서히 옥석을 가리면서 투자를 하고 이렇게 가격이 낮을 때 좋은 걸 투자한다면 그때 좋은 투자로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익형 투자의 종류별로면 첫 번째 소형 아파트는 월세 받기 좋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또 종부세와 재산세 물리기 때문에 그렇게 과거처럼 인기가 높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소형 아파트의 투자에 대해서는 세모 정도 드리면서 혹시 재건축 붙으면은 이것은 별표가 하나가 붙은 그런 좋은 투자가 될 것 같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위치가 좋은 지역은 별이 2개, 또 위치가 안 좋은 지역은 보통 매우 안 좋은 지역 투자하지 말 것 이렇게 되겠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직주 근접 지역 그리고 뭐 역세로 들어오는데 그리고 뭐 구로라든가 가산 디젤 단지 그리고 뭐 특히 신안산선 들어오는 데는 오피스텔 많이 가격 오르겠죠. 오른다라는 건 이 오피스텔은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고 월세가 올라져서 월세 수익률이 높겠죠. 그래서 여기 좀 가까이 있으면서 더블 역세권 있는 곳들 그 다음에 또 뭐 신촌이라든가 아니면 강남 같은 경우 너무 많이 올라 있으니까 수자성은 좀 떨어지고 수익률은 떨어지겠지만 안전자산으로 좋겠죠. 그래서 오피스텔도 앞으로 좀 계속 인기가 좀 늘어날 걸로 보이고요. 다세대 연립주택 월세는 좀 오피스텔보다 낮지만 갖고 있다가 좋은 소식 또 재개발 소식이 있으면은 가격이 폭등하겠죠. 그래서 당분간 이 수익형 시장을 이끌어가는 것은 오피스텔과 다세대 연립주택이 끌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상가는 아직까지는 코로나와 이런 분위기, 코로나 끝나더라도 서로 밀접해서 즐겁게 먹고 마시는 그런 분야가 좀 분위기가 살아가는데 좀 힘들겠죠. 이런 경우에 돈 좀 있으신 분들은 구분 상가라도 좋은 거 하나 미리 선점해 두시는 게 좋겠고 돈 많으신 분들은 통상가 사가지고 하나 해두시면 경기 호전될 때 가격 오르고 또 임대료도 좀 올라서 수익이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시간적으로 타이밍상 좀 불안하니까 시간이 잘 지나가지고 코로나 끝나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별표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여유자금 있으신 분들은 하나 해두시고 없으신 분들은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쪽으로 가서 월세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무실과 창고, 사무실을 하면은 뭐 대표적으로 지식산업센터 같은 게 있는데 가격이 너무 폭등했죠. 취득세 중과세 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2주택자 3주택은 8% 12%의 취득세 중과세가 늘어나면서 이 지식산업센터 인기가 들어다 보니까 너무 가격이 올라서 이제 수익률이 좀 안 맞는 구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레지던스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사무실에 대해서는 가격이 너무 올라서 안 오른 지역으로 좀 현재 좀 골라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이제 과거의 투자성이 굉장히 별 3개 정도 됐다가 너무 많이 공급되고 많이 올라서 별 3모 정도로 축소됐고 이제는 서서히 위기 속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다. 만약에 취득세 중과세가 8% 12%가 없어지기만 하더라도 사무실 쪽은 좀 어려운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생각되고요. 생활형 숙박시설 이것은 위탁자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불안하거나 또는 아예 좋거나 그래서 이것은 X와 또 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생활형 숙박시설 투자를 할 때는 꼭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옥석을 가리는데 혼자 하지 말고 생활형 숙박시설 할 때는 투자를 하실 때는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옥석 가리고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분양형 호텔은 이것은 한물 갔죠. 이게 한물 간 거 손대다가는 빠져나오지도 못하니까 물 간 것은 맛이 갔다 하고 맛 X 처리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수익형 투자 지금 대상은 소형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상가, 옥석 가려서 하시는 거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 옥석 가리는 한 4가지 정도에서 잘 선택하시면 꼭 먹고 알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수익형이 어려운 아사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앞으로의 미래의 이 우리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실 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투자 방향이 조금 달라질 걸로 보여집니다. 좋은 전문가들과 상담을 하시면서
좋은 옥석 가리기 투자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